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NKMX 영상을 좀 찍고 있고요. 일단 뭐 예상한 그대로 반등이 좀 나오긴 했죠. 근데 이제 뭐 해야 되냐면은 월요일날 뭐 해야 돼요? 매도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 만약에 수익 중이신 분, 혹시나 물려 계신 분들 있다, 아니면은 수익 중인 분들 있다라고 했을 때 뭐 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반등한 이유가 최대 주주의 그죠? 반대 매매 물량이 아닌 장내 매도 물량이다라고 해서 주가가 좀 다시 한 반등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반대 매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회사가 무슨 악재가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반대 매매까지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최대 주주가 매도했다라고 해서 이건 반대 매매가 아니고 장내 매도다, 호재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일단 반대 매매 나왔건 최저 장내 매도했건 뭐요? 그냥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 중요한 건 제가 밑에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50% 반등 구간 나오니까 잡아가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라 했어요? 최대주주 반대매매 제3자별종 유상증자 들어올 가능성 있다. FI 들어올 가능성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사채꾼들도 우리가 물려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반등 포인트 얼마? 50% 잡고 가겠습니다. 그죠? 자, 답은 딱 한 가지 있다. 지금은 손절이 맞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뭐 있다? FI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등할 수 있다. 반등 포인트는 50%라고 정확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에 대한 근거에 대한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면은 박상우 NK맥스 대표 지분 확보에 최선, 주주 피해 최소화. 지가 쳐 팔아놓고 있다는 소리 하고 있네요. 좀 재수 없긴 한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K맥스 뭐 기자회견 놔두고 지배구조 안정화 설명하고 있다. 자, 최근 최대주주 지분 반대 매매로 급격한 주가 하락세를 기록한 NK맥스에 박상호 대표가 지배구조 안정화 및 주주 피해 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밝혔다. 박 대표는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기자간담회 열어 불가피한 반대 매매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며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시 지분을 확보하는 등 여러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NK맥스는 최대주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24일 28.90% 하락하는 등 최근 큰 폭의 주가 조정을 겪었다. 이에 박 대표는 지난 21년간 키워온 회사를 떠날 생각은 없다며 경영 안정화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 FI, 전략적 투자자 SI들과 현재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사실상 이렇게 최대주주 반대매매 나온 회사를 누가 믿고 투자할까요? 그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몇백억을 날리는 거거든요. 그거 좀 다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어 다수의 FI와 SI들 공동 이사진 구성을 논의하는 등 사태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늦었지만 법무팀도 구성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좀 더 읽어볼게요. 박 대표는 특히 증권사에 쏟아져 논란을 빚은 반대의 물량에 대해 그 어떤 선택권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9일 주가가 6천 밑으로 떨어지면서 추가 담보 요청이 왔고 이를 충족하지 못해 매도해서 상환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자의적으로 매도한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알겠다라고 답한 상황이다. 박 대표는 특히 반대매매를 가져간 엑시트가 아니냐 의혹에 강하게 부정했다. 담보 부족 사태를 해결하지 못해 반대매매 요건이 충족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반대 매매를 가장한 엑시트가 아니냐, 굉장히 좀 일리 있는 말이에요. 향후 계획에 대해 박 대표는 현재 최대 주주가 부재한 상황이지만 경영권 공백은 없다면서 일본, 중동, 동남아 등 진행하던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돈이 없을 텐데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죠? 그죠? 아울러 그는 올해 해외 쪽에 큰 비즈니스가 많다. 첨단 재생 의료법도 본회 논의가 끝났다면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에 이런 일을 발생해 주주들에게 사과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호소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거 일단 믿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 이런 거 일단 믿지 마시고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주식담보대출 관련돼서 이렇게 기자님이 잘 정리해놨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 회사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면은 공시 나온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최대주주 매도했을 때는 최대주주가 매도하잖아요. 최대주주가 단 한 주라도 매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시를 해야 돼요. 근데 공시를 언제 하냐면은 매도하고 5거래일 안쪽으로 공시하면 됩니다. 그럼 이날 주가 하한가 갔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주가 하한가 갔을 때 하한가 가고 나서 공시가 나왔죠. 최대 주주 관련돼서 매도. 뭐예요?
이때 매도했다라는 거 24일에 최대주가 반대매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헤쳐 보는 건데 기자님이 너무 잘 정리해서 제가 한번 쓰겠습니다. 자, 최대주주의 반대매매 회사는 정말 몰랐나 나와 있죠. 자, 24일 회사 경영 문제가 생길 만한 내부적인 이슈가 전혀 없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주가 하락은 회사의 내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나왔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런 회사의 주장은 일주일 만에 들통납니다. 위표 지난달 30일 NKMX의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시인데요. 박상호 NKMX 대표가 보유한 1072만 주 중에 그죠? 5418주를 제외한 1072만 주가 매도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보면은 변경 사유는 반대 매매 때문이고요. 공시한 날짜 30일이지만 박 대표가 주시한 날짜는 24일인 걸 알 수 있다. 매도한 날짜는. 종합해 보면 박 대표 지분이 시장에 나왔던 날 NKMX가 한가 맞은 날이 일치하는 것이죠. 박 대표가 반대 매매를 당한 이날 회사 측이 밝힌 내부 이슈는 전혀 없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제가 회사 편을 좀 들겠습니다. 자, 내부적인 이슈가 없을 수도 있죠. 왜? 그 대주주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어차피 공시는 이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당연히 몰랐을 수 있습니다. 이 직원이니까. 그죠? 최대 주주가 매도한 거 직원이 어떻게 하나요? 그날.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러니까 의심은 했겠죠. 주가 한가 갔으니까. 뭐지? 내부적으로. 근데 내부적으로 회사 이상이 없었다고 했을 때 이거는 대주주가 개별적으로 어떻게 좀 담보 대출을 받고 반대매 나온 거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 이거는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뒤쪽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주식을 대여했다라고 했었는데 뭐요? 주식 담보 대출이었던 겁니다. 보면은 박 대표가 왜 주식시장에 1000만 주의 물량을 내놓게 되었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면은 요게 이제 담보 비율인데요. 자, 100만원 가치의 주식 담보로 60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주는 거 보면 된다. 만약 대출 기간 동안 주가가 일정 기준을 벗어나면 돈을 빌려준 증권사가 이 주식을 매도하여 대여금을 회수하는데 이걸 반대 매매라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줬는데 일정 가치 밑으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매도하게끔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 보면은 박상호 대표의 주식 계약 관련돼서 이렇게 나오죠. 계약 기간. 그러니까 주식 담보 대출을 그냥 맨날 받은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쓰는지 우린 몰라요. 어디다 쓰는지 모르는데 이 돈을 계속 담보대출을 돈을 빌린 거예요. 이런 데서 돈을 빌려서 이자도 얘네한테 주고 뭐 하는 거예요? 이자도 주고 이 돈으로 뭐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대표의 오너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너 리스크죠. 오너 리스크가 없어야 된다. 이래서 대표가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뭐 했다? 어디다 써버린 거겠죠. 그죠? 보면은 읽어보면은 여기서 좀 이상한 점 발견된다.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주식이 대여 주식인데 자, 주식 대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작년 12월에 376만 주를 주식을 대여했어요. 대여. 보면은 주식을 대여해놓고 수수료를 받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취지 결과 대여가 아닌 주식담보대출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럼 공시는 주식 대여로 해놓고 주식 주담보를 받은 거죠. 엄연한 공시 위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벌점이 분명하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일단 벌점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예요? 좋지 않은 겁니다. 그죠? 자, 보면은 2016년 약 33만 주보다 2023년도 10배 넘는 주식을 담보로 내놓게 된 건 주가 하락으로 더 많은 주식을 담보로 내놔야 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2016년에 33만 주 담보로 100만 원을 빌려줬다면은 이제는 376만 주 담보를 내놔야 100만 원을 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어쨌거나 NKMX가 지난 10일에 공시한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NKMX 재무관계자는 재무팀이 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시하는 것 뿐이며 박 대표가 주식 계약서를 받아서 주식 대여라고 공시했다면서도 근데 지금 확인해보니 실질적으로 주식 대여가 아닌 주식 담보대출을 맞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 공시가 잘못됐다는 걸 회사 측이 자인한 셈이다. 그죠? 공시 위반입니다. 벌점 나갈 거예요. 벌점 나가면 또 악재죠. 어떻게? 또 빠지겠죠. 이런 부분들 알아야 된다. 마지막 의혹은 438만 주 행보다. 앞서 NKMX 박 대표가 1072만 주 반대매매를 당했다 말씀드렸는데 자, 주식담보대출 받은 거는 633만 주다. 그러면은 반대매매를 당해도 그 물량은 633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매매를 이렇게 당했을 때 438만 주는 어디서 나온 물량일까라고 했을 때 뭐예요? 정확히는 438만 주에 대한 공시 누락이 발생한 거다. 언제 매도하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박 대표는 633만 주가 아니라 1000만 주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건 반대매매 물량이 교보증권 계좌와 상상인 저축 계좌를 통해 나왔다라는 정도다. 결과적으로 주식담보대출을 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시를 안 했다라는 거죠. 왜 공시를 안 하겠어요? 주식담보대출로 자기의 모든 주식을 다 주식담보대출 받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 그냥 주가가 빠질 거니까. 내가 공시하는 수가 어떻게 돼요?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한 부분들도 얘가 아니까 허위 공시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오너리스크를 생각을 하고 이거는 반등 시에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도 타점 같은 경우는 저항선인 이 구간을 일단 매도 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한가 갔는데 시간애가 좀 빠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간애가 다시 말아 올렸네요. 다시 말아 올렸네요. 일단 이거는 무조건 올라간 매도 하셔야 되고요. 시초가 뜨면은 제가 봤을 땐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구간 한 3,300원 정도 잘 가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월요일에 그냥 매도하세요. 괜히 뭐하러 마음고생합니까? 월요일에 매도하시고요. 저는 계속 그냥 매도하려고 말씀드려요. 저는 분명히 바닥 구간 잡히게 되면은 50%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주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그죠? 50% 여기 한 번 더 반등했을 때 매도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매도 타점을 잘 못 잡겠다. 내가 고가권에 물려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뭐라고요? 한 글자, 딱 두 글자, 세 글자네요. NK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현 구간에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어떻게? 매도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구간부터는 뭐예요? 실전이에요. 실전. 이거 더 가는 거 먹겠다고 3월 감사 보고서 시즌입니다. 감사 보고서 시즌이에요. 요 시즌에 무리한 투자하지 마시고요. 안전한 투자하시고 반드시 반등 시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궁금한 점은 010-9201-6329 이쪽으로 NK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 6차 매집주 제가 개인 채널 드리고 있죠. 자, 6차 매집주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6차 매집주 드리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제가 뭐 항상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자랑 아닌 자랑이에요. 사실상 여러분들은 대놓고 사셔도 된다라고 한 종목 중에 안 올라간 종목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1차로 드렸던 종목 하나기술 기억하실 겁니다. 몇 프로 올랐죠? 70%. 자, 2차로 뭐 드렸죠? 코인테크. 둘 다 2차 전지였죠. 그죠? 둘 다 2차 전지였고 35%. 그냥 세 번째 뭐였죠? 프로2000. 프로2000 얘도 삼성 SDI 관련돼서 그래핀이 아니죠. 그리퍼 관련돼서 얘도 한 40% 정도 올랐고 4차 뭐 드렸어요? 4차 에스코넥. 얘도 50% 정도 올랐고요. 5차 뭐 드렸죠? 레고캠, HLB,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ABL바이오 한미약품 전부 다 올랐어요. 한 번도 안 올라간 종목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자신감 있게 드리는 이 6차 종목 고민이 굉장히 많이 돼요. 제가 지금 한 5종목 정도 컨택하고 있는데 솔직히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세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 이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월 초에 오픈할 거고 일단은 5종목 문자 주시는 분들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제일 유력한 거 2종목 뽑아서 5종목 드리고 2종목 제일 유력한 거 뽑아 드렸으니까 요거 미리미리 받아보실 분들 말씀드리지만 위에 번호로 6차라고 기본적으로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차 하나기술 64%, 2차 코인테크 21%, 3차 프로2000 거의 30%. 이게 최소 기준 잡아놓은 겁니다. 최대 폭은 이거보다 10%씩 더 많아요. 최고가는. 일단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팔았을 가격대에서 정해놓은 거니까 에스코넥 4차 31%.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죠? 최근에 말했던 레고캠바이오 엄청 급등하고 있었죠. 레고캠바이오 62%, ABL 31%, 한미약품 52%, 그죠? 25%. HLB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집주로 드리긴 했지만 제가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전부 다 올랐다라는 겁니다. 모든 종목들이 어떻게? 다 올랐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스윙 종목도 5종목 정도 더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분명하게 체크하셔서 6차 매집주 저는 대놓고 이거는 스윙 종목은 이렇게 손실 보는 경우도 있어요. 수익 보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근데 제가 드리는 이 매집주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제 채널에 전부 다 증거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6차 매집주 간단하게 뭐라고요? 010-9201-6329 이쪽으로 6차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